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오늘 소식은 윤석열 장모와 관련된 사기 혐의 재판 소식과 윤석열 장모 내연남의 불법 의혹이 있는 주주총회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24일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의 사기 혐의 재판이 처음 열렸었는데요. 윤석열 장모 최모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장모 최모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4일에 이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그 첫 재판이 열린 건데요. 법정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검찰은 최모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최모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출 행위가 바로 최모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는 줄곧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이제 부인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최모 씨가 동업자인 주모 씨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이제 2억 원을 송금을 했고 사위 유모 씨를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가지고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의 그 지인까지도 개입했던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는데요. 김건희의 지인은 당초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최모 씨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이른바 돈 심부름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지인은 최모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가지고 최모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김건희와 같은 이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최모 씨가 본인을 믿고 돈을 맡긴 것 같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장모 최모 씨는 이제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정말 아주 뻔뻔스럽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최모 씨의 변호인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수사기관 조서를 보고서 일부만 편집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가지고 동업자 3명만 입건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서 한 명은 2017년에 징역 4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에 이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장모 문제도 장모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언론입니다. 지난해 처음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것이 바로 MBC였죠.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내용 또한 24일자 MBC의 보도 내용인데요. MBC에서는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 검찰 17억 대출받은 운영자라는 제목으로 뽑은 반면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대다수의 언론은 윤석열 장모 최 씨의 변호인 주장, 그러니까 병원 운영에 관여 안 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을 뽑아냈죠. 최모 씨 변호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는 행태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팩트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MBC를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최모 씨의 주장만을 가지고 이 기사 제목으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러면 또 비교되는 대상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조국 전 장관. 그렇게 윤서방파랑 합작한 대다수의 언론에서 악의적인 기사들을 남발하더니만 이제는 윤석열 장모 구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때와 지금의 이 온도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제가 윤석열 장모 내연남 김충식 씨의 불법 주주총회 의혹이 있는 이 주주총회 현장을 취재를 나가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띄어지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생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라이브가 길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또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본 영상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주주총회 현장 라이브를 한 이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을 전에 전해드렸던 영상으로 좀 대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오시죠. 윤석열과 그 일가에 대한 범죄를 처음으로 고발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노덕봉 씨는 무료 야학을 운영하는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전문대를 설립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한 자금을 모으고자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바로 장묘 추모공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2005년 11월 2일 우연히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서 박상욱 외 3인으로부터 80억 원의 이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현재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한 추모공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한 이후 노덕봉 씨는 정은건설이라고 하는 한 시공사에 책임준공을 맡기게 되는데요. 책임준공 조건으로는 완공 이후에 납골 땅 분양권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책임준공이라는 것은 시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공사가 건설 완료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위험성을 부담할 테니 이후 이제 납골 땅에 대한 분양권을 시공사도 가져가겠다, 이러한 계약을 이제 노덕봉 씨와 한 것이죠. 그런데 정은건설은 이러한 계약을 했음에도 책임준공을 하지 않고요, 무려 1년씩이나 공사를 미룹니다. 그렇게 공사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정은건설은 공사를 망쳐놓고서는 한참이 지난 뒤에 황당하게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시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신한저축은행에서 120억 원을 더 대출을 받자. 그래서 노덕봉 씨는 어쩔 수 없이 또 공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출을 또 받았대요. 하지만 또 공사를 이제 또 지연시킬 것을 대비를 해서 대출을 받을 때 약속을 했다고 하죠. 사업 약정서를 쓰고 하자. 명의 신탁을 해서 공사비를 다 주면 너희들은 물러나라. 이런 것을 공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공사는 또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갑자기 터집니다. 추모공원 사업의 가치가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자그마치 1890억이라는 감정을 받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사업장의 분양 성과가 정말 크게 올라버리니까 갑자기 시공사와 신한저축은행에서 이걸 먹으려고 약정 계약을 위반하고 법적 절차 없이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노덕봉 씨와 하늘한 추모공원 임직원 8명의 출입을 막아버리고 이 회장실 열쇠를 부순 뒤에 무단으로 이제 침입을 해서 모든 기밀 서류를 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충격적이게도 바로 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내연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노덕봉 씨와는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만나가지고 호용호제를 하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고도 하고요. 참고로 김충식이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의 어떤 동창회에서 이 김충식이 최은순을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노덕봉 씨와 최은순 그리고 김충식이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갔을 때도 이 김충식과 최은순이 같은 방을 쓰는 등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식장까지 초대를 받아서 갔었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거죠. 자, 이렇게 호영호제하며 가까이 지내던 김충식이 노덕봉 씨가 어려워진 시기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동생, 이러다간 다 뺏긴다. 내가 전부 다 구속시켜주고 이거 원상 회복하게 해줄 테니까 엠파크 대표이사 자리만 좀 자기 시켜달라. 김충식은 노덕봉 씨에게 찾아와가지고요, 공동대표의 명분이 있어야만 도울 수 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함께 내연녀인 최은순을 언급하면서 사위인 윤석열 검사의 힘을 빌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충식은 온갖 이 가만히설로 노덕봉 씨를 설득을 했고, 노덕봉 씨는 평소 이제 친하게 지내던 김충식의 말을 믿고 이 공동대표를 시켜주게 된 거죠. 그런데 공동대표가 된 김충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덕봉 회장을 배신하게 됩니다. 노덕봉 씨를 엠파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시켜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해임을 시킨 방법이 참으로 황당해요. 노덕봉 씨가 한때 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을 때 엠파크 주식에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이 최은순의 요구로 노덕봉 씨가 보유한 10%의 주식을 최은순을 엠파크의 주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관을 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차후 노덕봉 씨가 이제 주식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최은순은 언제라도 해당 주식의 10%를 노덕봉 씨에게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고, 안심하고 노덕봉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게 양도 신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은순이 이 양도받은 이 10%의 주식을 내연남인 김충식에게 불법으로 양도를 해버리게 되죠. 그 이후 김충식은 주주 명단을 위조하게 되는데, 본래의 주주 명단에는
노덕봉 씨에게 하늘한 추모공원 주식 중에 30.4%가 이제 배당이 되어 있고, 최은순에게는 이 양도한 이 10%가 배당이 되어 있는데, 김충식과 최은순이 이 위조한 주주 명단에는 노덕봉 씨의 30.4%와 최은순의 10%가 완전히 삭제가 되고, 김충식에게 주식 10%가 생기게 되어버리죠. 그렇게 위조된 주주 명단으로 이사회를 열고 노덕봉 씨를 따르던 이사 3인을 이제 해임한 후에 자신의 사람으로 인원을 싹 다 물갈이를 합니다. 참고로 이 이사회 자체도 황당했던 것은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는 오전 10시 30분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공동대표 이사 중 한 명인 이종철 씨는 캄보디아에 있었기에 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대리인으로 이사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사회 자체의 이 구성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노덕봉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것은 본래 주주총회에서 대표 해임권을 논의한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 해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사회에서 해임을 하고 난 이후에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논의를 하는 어이없는 서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회 구성과 순서 자체도 완전히 엉망이었던 절차에 대해 공무원들도 그 어느 것 하나 문제를 삼지 않았고요, 이를 눈 감아줬다라고 하죠. 노덕봉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시공사, 그리고 윤석열 장모 최은순,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그리고 신한전축은행이 모두 함께 짜고 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덕봉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모두 소장을 접수했지만 송파경찰서에 기소한 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가 되고, 수사 의지가 있는 수사관은 무려 4명이나 좌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는 매우 편파적이었는데 노덕봉 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적지 않고, 노덕봉 씨가 제출한 입증 자료 또한 일체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는 노덕봉 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135명에게 고소가 들어오는 등의 정말 수많은 압력과 공갈 협박으로 이 노덕봉 씨를 가해자로 어떻게든 몰아갔고요, 뒷거래로 수십억을 줄 테니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요청까지 노덕봉 씨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청장의 어떤 비호 아래 장모 최은순과 내연남 김충식의 범죄 혐의는 사라져버린 거죠.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주주총회는 노덕봉 회장님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윤석열 장모와 장모의 내연남 김충식 씨가 강탈해간 그 주식을 통해서 김충식 씨가 대표이사가 되었던 것인데, 이 불법적으로 받아간 의혹이 있는 주식을 통해서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앉히고 이걸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 주총은 대표이사인 김충식 씨가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조력자이자 내연남인 김충식이라는 사람, 그 인물에 대해서도 좀 조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충식 씨는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가 설립을 했거나 또는 운영에 참여했던 회사에는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씨는 이제 전남 보성 출신인데요, 충은산업, 방주산업, 한국교양문화원 등에서 이제 최모 씨와 함께 이사로 이름을 올려왔다라고 해요. 특히 충은산업에서 충과 은은 각각 김충식과 장모 최 씨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교회의 장로이기도 한 김충식 씨는요, 서울 동부지검의 이 범죄예방위원을 지내는 등 법조계의 발이 넓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모 최모 씨의 또 다른 피해자인 정대택 씨는 김충식 씨가 동부지검 청소년 선도위원, 범죄예방위원 등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동부지검을 거친 이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 송인중 전 대검 그 강력부장, 이준보 전 대검 공안부장 등과 인연을 맺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안강민 전 이 대검 중수부장은 최모 씨의 변호사로도 활동했다고 알려졌다고 하죠. 그리고 그 김충식 씨의 명함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충식 씨의 명함에는요, 국가원로회의 자문위원, 서울시 지하철 문화진흥원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컨설팅 크리에이터 회장, 낙천도예연구원 원장, 낙천조형물연구소 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냈거나 활동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경력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활동 이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충식 씨의 차녀는 부친인 김충식이 한국 사회에서 인맥이 좋은 편이면서 정계, 재계, 학계, 예술계 등 두루두루 윗선과 손이 잘 닿는다라고도 증언을 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김충식 씨는 정대택 씨의 말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 되해가 행세를 하면서 경기도 이천 등에서 구입했던 이 남의 도자기에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법조계 인사 등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을 했고, 그 법조계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선물을 받았다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김충식 씨의 초등학교 후배가 동창회 카페에 올린 글에 의하면 특수 컬러 도자기 제조법을 연구해가지고 수많은 우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3대에 걸친 대한민국 대통령들 사저에 김충식 씨의 작품이 진열이 되었다. 통일교 교주 사저에도 몇 점이 전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작품전을 여러 번 열었고, 일본 후지 TV에서도 출연했었고, 한국 도자기를 널리 알린 다방면의 귀재라고 또 적어놨다라고 해요. 그리고 김충식 씨가 한국교양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던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라고도 하죠. 그러나 김충식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강보영 목사는 김충식 씨가 직업이 없어 그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경력과 각종 증언들을 들어보면 사기꾼의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윤서방파 두목의 힘 플러스 장모 플러스 부인 김건희 플러스 내연남 이맥 플러스 언론까지, 이들이 모두 한 몸이니까 이들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였던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유교에서 기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일 텐데요.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고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그 다음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윤석열 본인 처가의 그 각종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수신제가를 어떻게 하며 치국평천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망론, 윤석열 큰놈 만들기를 위해서 언론이란 것들은 정말 온갖 것을 기사로 써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범죄 행위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자발적인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